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상현 기자입니다. 정말 의도치 않게 제가 요즘에 SUV만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안타깝게 또 한 번 다시 SUV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차는 렉서스가 만든 하이브리드 SUV RX450H입니다.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에요. 이제 4세대로 진화된 RX입니다. 그 렉서스 디자인은 이제 호불호가 강한 것 같아요. 아직도요. 지금도 이 스핀들 그릴로 붙여진 이 그릴에 또 많은 분들이 적응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직도 지금 렉서스를 볼 때면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영상 PD의 말을 빌자면 렉서스는 왜 이렇게 칼질을 하냐, 디자인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그릴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렇게 독특하게 디자인된 그릴을 찾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현대차 헥사고널 그릴이나 아우디 싱글 프레임 그릴을 보면 이게 그릴이 크긴 하지만 굉장히 모양이 단순한데 너무 독특한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모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소한 디자인은 굉장히 좀 꺼려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감을 드러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스핀들 그릴과 이런 이 화살촉처럼 생긴 주간 주행등, 이런 것들이 은근히 조화롭게 잘 어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개로 나눠진 LED 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디자인은 향후 모든 렉서스에 아마 확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이 화살촉 LED 주간 주행등도 아마 계속해서 범위를 넓혀갈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심플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멋을 엄청 냈죠. 이 부분도 이제 공기역학적인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근데 옆모습도 앞모습의 디자인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요즘 이런 식으로 굵은 선을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은 흔치 않아요. 그리고 굵은 선을 사용했다고 해도 주로 이제 직선이나 완만하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정말 칼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입체적이긴 한데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RX 이전에 그 NX가 처음 이제 이런 복잡한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이제 그때 이제 디자이너들이 한 얘기가 그 근육질의 SUV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RX도 그거와 동일한 디자인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그 옆모습에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디자인은 주로 이제 해치백 같은 작은 차에 적용이 많이 되던 디자인입니다. 플로팅 루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대차 i20나 푸조의 여러 해치백 등에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면 이제 C필러 디자인이, 그러니까 기존은 이렇게 트렁크로 이게 떨어지는데 이걸 갈라놨기 때문에 조금 더 차가 길고 이게 낮은 그런 프로포션을 갖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렉서스는 지금 RX를 시작으로 이 디자인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차는 하이브리드 친환경을 말해주는 차지만 아주 거대한 20인치 휠이 적용이 됐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코너링 면에서 이렇게 우수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타이어 단면폭이 조금 더 큰 사이즈가 들어가면 그런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연비를 생각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적절한 타협을 이룬 것 같습니다. 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죠. 뒷모습도 굉장히 복잡하고 좀 입체적이고 선도 많고 그 일본이 좋아하는 이제 건담 그런 로버트 애니메이션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선이 이렇게 꺾이고 내려오고 여긴 이렇게 둥글리고 여긴 또 뽑아내고 이런 부분 디테일들이 상당합니다. 노력했다고 소비자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제 주변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보면 렉서스 디자인에 이렇게 호감을 갖지 않는 분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몇 년 뒤면 많이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차인 이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머플러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요. 위쪽 부분에 이제 잘 안 보이게끔 디자인이 됐습니다. 테일램프도 이제 L자, 렉서스를 상징하는 이 L자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세단과 패밀리 룩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네요. LED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발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끝쪽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쏴주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전면하는 부분은
이제 다 일일이 LED가 박혀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기능이 있어. 원래 보통 차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네시스는 키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되거든요. 이 차는 이제 엠블럼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재밌네요. 근데 제가 지금 양손에 가득 짐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고요. 제가 볼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양손에 짐이 있을 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넓습니다. 이 차는 사실 이 크기로는 7인승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차보다 더 큰 이제 LX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었죠. 대신 이 화물 적재 공간을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디자인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짐을 높게 쌓는 부분에서는 조금 손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렉서스나 그 일본 차가 미국에서 파는 SUV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좌석을 굉장히 쉽게 접을 수 있다는 거죠. 렉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으로 뒷좌석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 한 번이면 스스로 접히죠. 네, 약간 둔턱은 있지만 그래도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 엔진룸에는 3.6L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 힘을 내는 전기 모터도 있지만 발전을 하는 전기 모터도 있기 때문에 구조가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한 편이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는데, 이 차는 애초에 큰 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엔진이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요. 굉장히 좀 깊숙하게 들어가 있네요. 의외로 보닛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게 원래 이 정도면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저게 댐퍼가 있던 말든 그냥 툭 내려가는데, 가벼워서 이제 툭 쳐줘야 되네요. 네, 이 차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은 차입니다. 7인승으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크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인승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넓죠? 제가 탄 SUV 중에서도 유독 넓은 것 같네요.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최대로 누웠을 때고요. 이 엉덩이 받침도 이렇게 앞뒤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트렁크 공간을 늘릴 때는 조금 당겨 놓을 수도 있고요. 머리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부족하진 않고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 나옵니다. 팔걸이도 잘 만든 팔걸이죠. 팔을 올려놓기도 좋고 크기도 크고. 얘도 이렇게 속에 원래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는데 그냥 플라스틱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 중에서 옵션 사양이 가장 좋은 모델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뒷좌석에 별도의 USB나 이런 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토출구와 그리고 열선 시트 기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대신 썬루프가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지만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다 이제 가려지기 때문에 더 넓어지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트렁크 공간에서 2열 시트를 접는 이제 버튼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2열 시트에도 여기에서 이제 버튼으로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전자장비가 하나가 정말 실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내 디자인을 조금 살펴볼까요? 지금 최신 렉서스의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그거와 또 다른 점들이 몇몇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이제 센터 디스플레이가 되겠네요. S클래스와 동일한 사이즈예요. 좋은데 커지면 당연히 좋죠. 커지면 좋은데 불만인 게, 일단 국내에 들어오면서 그 이식된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아직 이 해상도에 딱 맞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화면만 커졌지 내가 누리는 혜택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리모트 햅틱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조금씩 디자인이 바뀌고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어요. 자유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커서를 정말 세밀하게 내가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자유도가 높다 보니까 이 걸림이 없어요. 딱딱 끊어짐이 없어서 정말 내가 주행 중에 안 보고 조작하기가 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렉서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실내에서 주는 이제 안락함,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들인데요.
가죽 시트나 뭐 이런 가죽 스티어링 휠, 뭐 이런 트림들, 이런 가죽들, 바느질들이 독일차 못지않게 꼼꼼합니다. 어떻게 보면 독일차보다 더 꼼꼼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실내에서 좀 느껴지는 이제 색다른 부분이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휴대폰 충전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아쉬운 점은 제가 최근에 이 기능을 많이 접해보고 있는데 아이폰을 지원하는 브랜드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점이 문구가 이제 적혀져 있어요. 이제 주의 경고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 이 문구를 보면 렉서스가 어떤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지, 어떤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중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리고 밑에 뭔가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러시아? 뭐 그런 언어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신형 RX에 오면서 스티어링 디자인도 많이 변했습니다. 활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적용이 됐고요. 디자인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날렵해진 모양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풀사이즈 뭐 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불편한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조금만 몸을 돌려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화면이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이게 시야를 조금 몸을 틀 때마다 이제 잘 안 보이는 그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위아래로 조절은 가능한데 좌우로 조절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픽 자체도 뭐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뭐 심지어 현대차보다도 약간 못한 그래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앉아서 100번을 얘기해봤자 그거는 뭐 인터넷으로 차를 배우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직접 달려보면서 느낌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렉서스가 조용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 기본적인 가솔린 파워트레인 모델에다가 지금 이제 엔진 사이클을 바꾸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었어요. 전기 모터와 배터리만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더 훨씬 조용하죠. 전기 모터의 그 특유의 소리는 있어요. 전기 모터도 결국 소리는 나거든요, 도니까. 이제 그런 소리 많이 들릴 뿐입니다. 최근에 나온 그 GS죠. GS부터 렉서스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전 초창기 렉서스라고 한다면 정숙성, 뭐 안락함 뭐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역동성도 함께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만듦새도 더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차체 강성이 월등히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승차감이나 뭐 이런 핸들링 이런 쪽에서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에는 그 V6 3.5L 가솔린 엔진이 일단 장착이 됐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애킨슨 사이클이 적용이 됐고요. 지금 변속기도 CVT가 적용이 됐습니다. 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제 최적화된 CVT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eCVT라는 이제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렉서스 하이브리드 그 엔진의 특징 중 하나는 일단 애킨슨 사이클을 사용하면서 그 직분사와 포트 분사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속이나 이제 공회전 상태에서는 이제 포트 분사로 이제 연료를 이제 조금씩 넣어주고요. 속도를 많이 높일 때 가속 상황에서는 이제 직분사 방식으로 연료를 쏴줘서 더 이제 반응을 원활하게 한다던가 이렇게 로스를 줄여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엔진의 힘으로 더 많이 고속 주행에서 효과를 보는 차예요. 그 전기 모터나 뭐 이런 부분은 뭐 기존의 다른 뭐 토요타 하이브리드와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출력은 어느 정도 높은데 최대 토크가 기대치만큼은 높지가 않아요. 그래도 일상적인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에코 모드 있고 이제 노멀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계기판도 조금씩 변합니다. 이 모드에 따라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제 약간 더 날이 선 이제 반응들이 오긴 하는데 크게 와닿진 않아요. 사실 모든 프리미엄 브랜드가 그렇지만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걸 좀 지나치게 강조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겪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렉서스 같은 경우 가장 불편한 점은 뭐냐면 주행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차를 세울 수 없는 공간,
그곳에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목적지를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조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이런 식으로 락을 거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요타나 렉서스도 연비운전법이라고 이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냥 급가속, 급제동 이런 것들 한마디로 엔진 회전수를 적게 쓰라는 거죠. 이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스스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제한 속도에 걸어 놓고 그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게 일단은 연비에 더 용이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많은데 일반적인 차에서는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적게 밟는 게 좋은데 하이브리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배터리를 많이 사용할 심산이면 오히려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편도 좋습니다. 최근에 렉서스를 타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속 안정성이 무척이나 좋아졌습니다. 이건 정말 차체 골격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고속 안정성이 이전 세대 모델들 구형 모델들에 비해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취향이 너무 젊은 걸 수도 있는데 렉서스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업이 차가 젊어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많이 젊어진 거지만 더 젊어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직진성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랄 바는 없네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잘 가죠. 스티어링 휠이 극적인 느낌을 주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신뢰감을 주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RX가 굉장히 크지만 알고 보면 이제 전륜구동 플랫폼이에요. 그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차고요. 이 4륜구동 시스템이 그래서 계기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힘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의 주행 환경의 한 80%는 이제 앞바퀴만 도는 상황입니다. 코너에서 이렇게 말끔하게 돌아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도 어느 정도 부드러운 세팅을 하고 있고요. 앞이 기본적으로 좀 무겁기도 하고 하니까 언더스티어 경향이 생각보다 조금 심합니다. 하이브리드의 핵심은 그 일반 모델과의 그 이질감을 없애주는 게 핵심입니다. 전기 모터가 돌다가 갑자기 엔진이 개입을 했을 때, 그리고 또 그 반대의 경우, 또 포트 분사가 직분사로 바뀌는 경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정말 소비자가 크게 느끼지 않게끔 만드는 게 RX450H의 핵심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무런 이질감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꽤 오랜 시간 렉서스 RX450H를 시승했는데요. 정말 며칠 동안 타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렉서스 특유의 편안함과 정숙성, 안락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된 것이었습니다. 최근 렉서스가 성격을 많이 바꾸고 있지만 RX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가 추구하는 그런 본질이 가장 많이 담긴 SUV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현 기자였습니다.